안녕하세요. 동아리 이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신 교재 85페이지 펴시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교재 레슨 2에서 타이틀입니다. What's your story? 였고요. 이 단원에 있는 주요 표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한테 어떤 추천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Can you recommend 다음에 이제 추천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이었는데요. 네,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추천 요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표현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could나 would를 쓸 수도 있었고요. recommend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추천 요청하는 내용을 물결 표시에다가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which 다음에 do you recommend 추천하는 대상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 안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recommend라고 해서 요것도 추천한 표현. 이거 이외에 나오는 표현들 이 부분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 박스 표현 같은 경우는 주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내신 교재에 써두셔야 됩니다. 자, can you suggest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 넣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any 뭔가를 알고 있니?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천 요청하는 표현. 그리고 do you have any 다음에 recommendation. 자, 물결 표시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 요청하는 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맨 밑에서 나왔던 표현 What do you think about 다음에 물결 표시 나오는 부분은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추천을 요청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상에 대해서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점은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하는 표현입니다. How about 다음에 뭔가가 이제 제안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거랑 제안할 수 있는 표현 밑에 나와 있습니다. How about 아니면 What about도 가능했고요. how 자리에 what으로만 바꿨어도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이것도 추천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I recommend 다음에 물결 표시에다가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추천 요청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What do you like about it? 그것에 무엇이 마음에 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The story is touching. 이야기가 감동적이야. 여기서는 touching이 감정 분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토리가 감동을 유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과거 분사 touched가 아니라 현재 분사 형태로 ing를 써줍니다. ing 같은 경우는 얘는 수식하는 명사가 감정을 유발을 할 때 쓰는 거였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감동이라는 감정을 유발을 시키는 거였지 받아서 감동적이다라고 느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게 이 이유의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표현 같은 경우는요. What do you like about it에 대해서 무엇이 마음에 드니? 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how do you like 다음에 대상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ow is 다음에 대상 넣고 그 다음에 are you happy with 다음 같은 것에 만족하니? 라고 했을 때 요거 세 개 표현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A번 부분이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자연스러운 대화를 골라라 아니면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감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yes, no로 대답하지 않죠. 왜? 여기서는 의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의문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각각의 의문사에 맞는 구체적인 정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yes, no로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신교재 페이지 93쪽입니다. 레슨 2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타이틀입니다. The Family Puzzle, 가족 수수께끼였고요. 본문 1부분부터 보시면 There once was a lovely family.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There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명사에다가 우리가 수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there가 주어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이 was랑 제일 가까이 나왔었던 lovely family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수 취급하는 거 보시고 이때 같은 경우 was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With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the children were very close, 매우 가까웠습니다.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 들어갔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were 복수 취급하셔야 되겠죠. 이 아이들은 매우 가까웠고
But as they got older,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they slowly grew apart. 그들은 사이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one day 어느 날 the parents called the children together. 아이들을 함께 불렀고요. Do you remember this room? 이 방을 기억하니? 라고 했고요. You used to play here. 너희들 다 여기에서 놀곤 했어. 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찾겠습니다. you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에서 가리켰던 children, 아이들을 받는 거였고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사 원형 하곤 했다. 그래서 너희 이곳에서 놀곤 했잖아 라는 문장인데 그러면 used to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되겠죠. 과거에는 했는데 근데 현재는 하지 않는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used to 동사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도 여기에서 논다라고 하면 내용 일치상 틀린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play 다음에 나오는 here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here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this room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 방에서 놀곤 했어. It was always filled with 다음과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는 마찬가지로 this room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lways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뭐 항상이라고 해서 빈도부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빈도부사 횟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위치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비조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여기 나온 거 봤으니까요. 비조 뒤라고 했으니까 always was가 아니라 was always 형태로 쓰셔야 된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뭐로 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filled 다음에 전치사 with 붙는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은 항상 행복함으로 채워져 있었어. said the father. 아빠가 말했고요. The mother continued. 엄마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But now, 현재는 you don't even talk to each other.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 talk 같은 경우는 뒤에 누구와 얘기하는지 나타내 주시려면 전치사 to 붙인다는 점 전치사 위치 조심하셔야 되네요. So, we made a puzzle for you. 우리가 너희를 위한 수수께끼를 하나 만들었어. puzzle 다음에 전치사 for 들어가 있었습니다. Here are three silver coins. 은화 세 개가 있어. here 다음에 나오는 동사 are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명사에다가 수일치 걸어야 되겠죠. 이 문장에서 제일 가까운 명사 같은 경우는 silver coins 되는 거 보시고 여기다가 수일치 걸어서 복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is가 아니라 are로 쓴다라는 점 수일치 보시고요. 자, go to the market. 으로 가라. 그리고 buy something. 무언가를 사라라고 해서 어떤 무언가냐면 to fill this room completely. 이 방을 채울 무언가를 사라라고 했어요. fill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and가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고요. an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구조로 병렬 구조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and 다음에 나오는 by 하나, 그 다음에 문장 시작할 때 go라고 해서 동사 원형 하나라고 이렇게 이어주고 있었고요. 이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말하는 사람 이미 you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걸 생략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ou에다가 맞춰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es나 ing 같은 형태, 이상한 형태 붙이시면 안 되겠죠. 자, 시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방을 채울 무언가를 사라. If you succeed, 만약에 성공한다면 You will get a big reward. 큰 보상을 얻게 될 거야. if라고 해서 조건 들어가게 되었어요. 원래 시제일치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때는 시제를 맞춰야 된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이런 식으로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보실 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 주절 가보시면 will get이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미래 시제인 거 보시고 앞에도 똑같이 will succee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will을 달게 되면 if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에다가 여기다가 will을 달게 되면 오히려 오류가 난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 접속사가 시작할 때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서
조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 if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부사절, 그러니까 접속사가 시작을 할 때요. 부사절이라는 거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접속사가 종류가 조건, 만약 뭐뭐라면이라든지 아니면 unless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 접속사, when이라든지 as, before, after 이런 것들 우리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규칙이 뭐였냐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 우리가 위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이제 이 접속사 때문에 위를 쓰지 않는다라는 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만약 네가 성공한다면 you will get a big reward.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까지가 여기 부분이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인데요. 본문 1 요약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신 교재에 우리 내용 일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교재에다 꼭 써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들 3명이 있었죠. 아이들 3명이 지금 과거랑 현재랑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내용 일치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하게 자랐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점점 멀어져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요. 과거의 행복으로 가득 찬 방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방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은화 세 개를 가지고 나서 방을 가득 채울, 어렸을 때 놀곤 했던 이 방을 이제 가득 채울 뭔가를 사라. 그래서 가득 채울 뭔가를 사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상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게 우리가 본문 1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자, 일단은 46번입니다. 46번 가보시면 The story is about a family with two children. two children이 아니라 이때는 명수가 잘못됐네요. three children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49번입니다. The parents gave the children. 아이들한테 주었습니다. silver coins, 은화를 주었대요. as a reward for solving the puzzle이 아니라 보상으로 줬던 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는 해결 이제 수단으로서 줬던 거였죠. or buying something. 뭔가를 사기 위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사야 될 도구로서 준 거였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부분이 틀렸다라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94쪽 펴시면 되고요. Ethan, the oldest child. 여기서 카나 같은 경우는 동격 분모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였던 Ethan은 말했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거예요. The youngest of the family, Annie. 가장 막내였던 Annie는 was puzzled. 혼란스러웠습니다. confused. 앞에 있는 애니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발한 게 아니라 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이 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puzzled 혹은 confused를 쓰실 때 ed를 붙이셔야 된다는 점. 여기다가 ing 같은 것들 쓰시면 안 되겠죠. puzzling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ing를 붙이게 되면 그 해당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니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ing가 아니라 과거분사 쓰셔야 된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가장 막내였던 A는 혼란스럽습니다. The three silver coins aren't enough. 충분하지 않아 to fill this room. 이 방을 채우기에. The father replied.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If you work together. 함께 너희가 일을 한다면 you can figure it out.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 if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시제 보셔야 되는 점. if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조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will work라고 해서 미래 시제 넣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figure out 하게 되면 이때는 무엇을 알아내다 였었죠. 같은 표현 find it out이 될 텐데 대명사로 들어갔을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명사 주어일 경우는 figure out it이 아니라 figure it out이라고 해서 대명사 중간에다 넣어준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three has are better than one. 세 명의 머리가 한 명의 것보다 더 나아. 그래서 여기서는 아빠가 지금 같이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명이 한 명보다 더 낫단다라고 해서
협력할 중요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Patrick, the middle child. 둘째였던 Patrick 같은 경우는 shouted, 외쳤습니다. I know the answer. 나 답을 알고 있어. He grabbed the silver coin. 그는 한 개의 은화를 쥐었고요. 그리고 ran out of the door. 문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대상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문장에서 언급됐던 Patrick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silver coin 다음에 and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접속사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는 병렬 구조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끼리 이어주고 있었죠. ran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grabbed 하나. 다음 문장입니다. Patrick returned. 돌아왔습니다. After he bought two bags of feathers. 봉지에 깃털을 산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From the market. 이 시장에서요. He began to fill the room. 방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With feathers. 깃털들로 방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문장 봤을 때 begin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시작하다라고 해서 목적어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부정사도 가능했고요. 아니면 여기 자리에다가 분명사도 가능하겠죠. feeling이라고 해서 동명사도 가능했습니다. 둘 다 의미 차이 없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깃털들로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they barely covered the floor. 여기서 겉담에 나오는 데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항상 앞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언급됐던 feathers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깃털들이 바닥을 덮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barely 같은 경우는 거의 않는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보이진 않지만 부정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덮었다고 하는 게 거의 덮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자리에 hardly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거의 않는 똑같은 의미 가지고 있는요. 이때는요. hardly라고 해서 우리가 거의 않는 비슷한 의미 가지고 있는 hardly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었고요. barely든 hardly든 간에 문장 안에 이 표현 자체 안에 부정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문처럼 거의 읽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깃털을 바닥을 거의 덮지 못했습니다. Ethan said to Patrick. 패트릭에게 말했습니다. said 다음에 누구한테 말하는지 나타내 주시려면 전치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Why did you act on your own? On your own 하게 되면 혼자서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왜 혼자서 행동을 했니? 라고 얘기를 했고 Patrick dropped his head. 머리를 떨궜습니다. 고개를 숙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자리에다가 look dow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look down 같은 경우는 언뜻 내리면 아래를 본다니까 왠지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look down을 쓰게 되면 down 다음에 나오는 이 대상을 깔보다, 비웃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거지 머리를 깔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look down이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는다는 점 보셔야 되겠네요. I'm sorry, I thought I knew the answer. 내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했어. thought하고 I 사이에 접속사 대시 지금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주어에 나오는 I랑 그 다음에 I knew the answer. 내가 정답을 안다라는 사실이랑은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인 거 확인하시고 목적어 자리일 때는 접속사 생략이 가능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상에서 말하는 I라는 거는 하나같이 여기서는 두 대상 다 패트릭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Annie sighed. Annie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Now we only have 2 coins left. 우리는 오직 2개의 동전만이 남겨져 있어. 여기서 lef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코인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남긴다라고 해서 능동관계 아니라 수동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leave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아이들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수동관계인 거 보시고 leave가 아니라 left 쓰셔야 되겠네요. 어법상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2 내용이었고요. 자, 옆에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아버지가 말하는 대사, 자, 같이 수행한다면, you can figure it out, 알아낼 수 있어. 그리고 three has are better than one. 자, 3명이 1명보다 더 낫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버지 같은 경우 협력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글 읽다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첫째 같은 경우는 이산에 해당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middle child라고 했었죠. Patrick.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Annie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둘째 패트릭이 혼자 시장을 가서 기타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방을 채우는 거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첫째인 이슨이 혼자 행동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패트릭이 사과를 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동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되었다라는 게 본문 2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입니다. 제 페이지는 내신 교재를 95쪽 펴시면 되고요. Children went to the market together. 아이들은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went 다음에는요, 얘는 주어가 가다라고 끝나는 자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나타내 주시려면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to를 붙였네요. 자, Patrick had another idea.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 another라고 했을 때 뭐뭐 다른이라고 해서 또 하나 대상 가리킬 때 쓰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other 쓰면 안 되겠죠. 참고로 other 다음에는 복수를 쓰셔야 되는데 이 다음에는 절대 s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nother 쓰셔야 돼요. 한국어가 똑같다고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How about straw? 집은 어때? 라고 해서 how about을 쓰게 됐었죠. 제안을 했을 때. 여기서 how about을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기 자리에 what about도 가능했습니다. 집은 어때? It's cheaper than feathers. 깃털도보다는 싸. But 하지만 it takes up more space. 다른 더 많은 공간을 takes up. 차지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덧담에 나오는 이시 가리키는 건요. 항상 가리키는 거 앞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straw, 집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 여기서 more space, 이게 집을 사야 되는 이유였었죠. 근데 반대로 less를 쓰시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슨이 말하기를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But let's only use one coin for now. 지금은 한 개의 동전만 쓰자. Good thinking,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we can play it safe. 우리는 신중을 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말하는 that way라는 건요, 그 방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동전만 쓰자라는 거죠. 동전을 하나만 쓰는 방법을 that way로 받았고요. 그리고 play 다음에 is safe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it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대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한국어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대명사로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품사 같은 경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Ethan continued. 이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If straw is not the answer. 만약에 집이 정답이 아니라면 we will have one more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어. With the last coin. 마지막 동전으로. 여기서도 if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서 조건으로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되게 앞에 부분부터 계속 나왔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조건의 부사절로 시작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if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이러한 부사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not the answer 다음에 will have라고 해서 미래 시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미래 시제 똑같이 따라서 여기 자리에 will be를 넣으면 오히려 틀린다라는 겁니다. 왜? if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로 쓰는 게 곧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한 번을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with the last coin 마지막 동전으로. 순서 나타낼 때 우리가 last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 자리에다가 latest라고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 자리에다가는 latest가 아니라 last, 마지막 동전 이렇게 순서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They returned home.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With 6 bundles of straw. 6단의 집을 가지고 The straw came up to their knee. 그들이 무릎까지 왔는데 but it wasn't enough.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뒷담에 이시 가리키는 거는 마찬가지로 straw. 앞에서 언급됐던 집이 되겠네요. Ethan said, Ethan이 말하기를, we need to think differently. 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differently가 앞에 있는 동사, 생각하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 수식할 때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think different가 아니라 think differently라고 해서 ly를 붙인 부사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How about water? 물은 어때? 라고 제안을 하죠. 여기 자리에 마찬가지로 의문사 what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Patrick said, 이 사람이 말하기를 the water would just leak out of the room. 물이 새나갈 거야. 방 밖으로. leak out of. 그래서 뭐뭐 밖으로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표현 잘 보셔야 되고요. 물이 스스로 새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에다가 be leaked라고 해서 수동태 형태 쓰시면 안 되겠네요. 방 밖으로 새어나갈 거야. Perhaps the answer isn't something physical after all. 아마도 정답은 이게 아닐 거야. 뭔가 물리적인 뭔가가 아닐 거야 라고 해서 thing이나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같은 경우는 수식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형용사가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호치 수식, 즉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점. 대열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physic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physical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물리적인 뭔가가 아닐지도 몰라. any yelled. 자,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그거야. I know the answer. Let's go to the market again. 다시 한번 시장에 가자라고 애니가 제안을 했어요. 문문 3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함께 시장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패트릭 같은 경우는 집을 제안을 했었죠. 왜냐면 이유 같은 경우는 깃털보다 가격이 더 낮은데 근데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싸니까 나머지 마지막 동전 하나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집이 결국에는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슨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물로 채우자. 근데 문제는 물은 방에서 새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채우지 못했었네요. 내신교재 96조 본문 4 부분입니다. When they got back home,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Annie took a candle, 양초를 꺼냈습니다. Out of her bag, 그녀의 가방 밖으로 꺼냈습니다. 동그라미 친 표현, 밖으로 꺼냈고요. The candle was lit by Patrick. Patrick에 의해서 켜졌습니다. was lit이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가 쓰이게 됐었죠. 그러면 수동태가 쓰이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 이 캔들 같은 경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받을 때 쓰는 이제 수동태 문장이 쓰인 건데, 요거랑 같은 표현을 우리가 능동태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자, by 다음에 나오는 행위자를 주어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trick, 그리고 과거 시제인 거 봤으니까, light에 대한 과거형, lit the candle. 이렇게 능동태로 쓸 수가 있겠죠. 능동태 문장도 함께 써두시고요. 능동태로 나올지 수동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대비하셔야 되겠죠. And the entire room, 전체 방이 was filled with light.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뭐뭐로 채워지다라고 했을 때 filled 다음에 with 쓴다는 점 보셔야 되겠네요. The mother yelled excitedly.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use of the puzzle. 수수께끼를 풀었구나라고 했대. Now they could see.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Drawings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었어. Look, that's us, our family, said Annie. Patrick said, Patrick이 말하기를 I remember these drawings. 이 그림들 기억나. They were drawn by us. 그것들은 우리에 의해서 그려졌어 라고 했죠.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었던 drawings, 그림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us가 가리키는 거는 아이들이 되겠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were drawn이라고 해서 수동태 문장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they were drawn by us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 있지만 능동태로 쓴다라고 했을 때 we draw에 대한 과거형 drew them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동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요. were 다음에 나오는 여기 대상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 아니라 PP, 과거분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were, drew라고 해서 동사에 대한 과거형 시제 쓰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우리에 의해서 그려졌고 when we were little, 우리가 어렸을 때 Ethan turned to his parents.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려서 Now I understand. 나 이제 이해를 하겠어. The greatest reward in the world. 세계에서의 가장 큰 훌륭한 보상은 is my family. 우리 가족이에요까지가 마무리 지었었죠. 앞에 지금 관사 더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범이 지금 존재했었죠.
더 관사 더 있었고 그 다음에 in 다음에 범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greater를 쓰는 게 아니라 greatest라고 해서 최상급 들어간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사 마무리였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애니가 시장에서 양초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양초 같은 경우는 패트릭이 킨 거였고요. 자, 패트릭이 킨 양초 하나가 방 전체를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그걸 켰더니 벽 위에 있는 그림들이 보이는 거야. 자,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그림인데, 자,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슨이 수수께끼의 보상은 우리 가족이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던 게 네, 레슨 2의 본문 끝이었습니다. 4번에서 Annie likes to candle herself. 여기서 그 양초를 산 대상은 애니가 맞는데요. 글을 읽다 보면 킨 부분, 양초를 켰다라고 언급한 대상은 패트릭이었었죠. 대상 잘못됐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F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65번입니다. The drawings were made recently.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려졌습니다. To help solve the puzzle. 여기 부분부터 끝까지가 다 틀린 거였죠. 최근에 만들어진 거 아니었고요. When they were little.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거 우리가 후반부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과 본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우리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리스닝 스크립트로 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교재로는 87페이지에 표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스크립트 1번 가보시면 I want to have dinner with my friend 은진 on her birthday. 자, 내 친구 은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대요. 그녀의 생일에.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네요. 이 단원의 주요 표현이었었죠. Can you recommend 다음에 추천은 받길 원하는 사항 명사를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식당이었어요. 네, 이제 상대방의 추천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 자연스러운 대화를 골라라,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이때 표현에서는 yes, no 대신에 구체적인 답변을 넣으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How about olive tree? 올리브 트리 어때? 라고 제안을 했죠. How 자리에 여기 의문사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자리에다가 what도 가능했었습니다. What about olive tree? How about olive tree? 자, it's my favorite restaurant.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듣고 나서 What do you lik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뭐가 좋아하니? 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항이 뭐였는지를 물어봤어요. 이때 What do you like? 다음에 뭔가가 넣었을 때 같은 경우도 이때도 yes, no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문사에 맞춰서 구체적인 대답을 넣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 식당이 뭐가 좋아하는지를 물어봤더니 The place is pretty. 장소가 예쁘고 그리고 and spaghetti is delicious. 스파게티가 맛있어 라고 해서 장소와 그 다음에 음식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네요. Sounds perfect. 완벽하네. Thank you. 고마워라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때는 앞에 있는 이제 주어 상태,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sounds perfect라고 했을 때, 주어 상태를 나타내 주려면 이때는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perfectly라고 해서 부사 넣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올리브 트리에 추천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2번 스크립트입니다. Can you recommend some exercise music for me? Can you recommend 다음에 다시 한번 사항을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운동음악 추천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답변이 맞는지 확인하실 때 yes, no로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exercise music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Why don't you try songs by Lila? 릴라의 노래들을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y don't you가 아니라 여기 we를 넣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 you인지 me인지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exercise music 상대방한테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y don't we가 아니라 why don't you try songs by Lila 이거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What do you like about her songs? 그녀의 노래에 대해서 뭐가 좋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맛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뭐가 좋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They are powerful and exciting. 그것들이 힘차고 신이 났어 라고 했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대상 같은 경우는 위에 위줄에 있었던 songs by Lila가 될 거예요. 릴라의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을 얘기를 했던 건데
이때 뒤에 형용사끼리 연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and 다음에 나와는 exciting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정분사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노래들이 신난다는 감정을 받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유발하는 대상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가 감정 원인 제공을 한다, 유발을 한다라고 할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분사를 우리가 써줍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excited라고 해서 과거 분사 쓰시면 안 된다는 점 어법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They will be perfect for my exercise. 그것들이 내 운동에 딱 맞겠어, 완벽하겠어 라고 했던 게 여기 부분이었고요. 자, great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가리키는 da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ongs by Lilla가 되겠네요. 릴라의 노래들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I'm planning to see a movie with my brother. 내 남동생과 함께 영화를 볼 계획이야.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좋은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추천 요청했죠. How about Fighting Zoo? I watched it yesterday. 나 그거 봤어, 어제. What did you like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해서 뭐가 좋았어? 라고 물었더니 좋은 사항이 무엇인지 추천하는 이유 나오겠죠. 뭐가 좋았는지. The characters were so lovely.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래서 인물들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wer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주어 characters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하면 이때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붙는다고 해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lovely 같은 경우는 명사 love에다가 ly를 더해서 현재 지금 형용사가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명사에다가 ly를 더하는 순간 이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뀐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형용사에 해당됐어요. 추천한 이유는 캐릭터들, 인물들 때문에. Sounds great. My brother will love it too. 내 생각에는 내 남동생도 그 영화 좋아할 것 같아. think하고 my brother 사이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생략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think라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I는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I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사실이 비교해 봤을 때 I랑 다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과거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접속사 대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 이때 생략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다음 장 내신 교재 88쪽입니다. The Book of the Week 이렇게 간단한 정보 나왔었고요. 자,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네요. 첫 번째 타이틀 Into Space라고 이제 이 책 타이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과학 장르 같은 경우는 장르는 과학에 속하는 건데 It has lots of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space travel. 우주 여행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네요. 스크립트 2명 등장을 하고요. 여자, 남자 있었죠. 자, hello,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I'm looking for a book or a science report. 과학 보고서 위한 책을 찾고 있대요. look for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요. 얘는 무엇을 보다라는 게 아니라 for 다음에 나오는 이것을 찾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look 다음에 전치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look for 쓰게 되면 무엇을 찾다였었고요. 그리고 look at을 쓰게 되면 at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네요. 여기서는 과학 보고서에 쓸 책을 찾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look for 쓰는 게 맞습니다. Okay, what's the report about? 무엇에 관련된 보고서인가요? 물어봤더니 It's about space. 우주에 관련된 거래요.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나에게 책을 좀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해서 요청을 했죠. How about Into Space? Into Space라는 책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죠. 읽었네요. It's 그것은 one of my favorite book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야. one of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of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뭐뭐의 의미, 뒤에 나오는 이것들 중에 하나. 우리 하나 중에 하나라고는 하진 않죠. 그래서 of 보이면요. one of 다음에는 항상 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수명사가 나와 있는지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야.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s까지 꼭 붙이셔야 됩니다. What do you lik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무엇이 좋았나요? 사랑을 물어봤어요. 의문사 what으로 꺼냈습니다. 다른 의문사 되지 않습니다. Well, the book has a lot of interesting information.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어. A lot of 다음에 interesting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information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정보가 흥미를 받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 유발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과거분사 interested라고 해서 과거분사 쓰시면 안 된다는 점. 왜? information이
감정 유발하는 거였으니까 이때는 유발하는 대상 수식할 때는 현재 분사 ing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 About space travel. 이 우주 여행에 대한 That sounds really useful. 정말 유용해 보인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박스 부분에 부정적인 내용 절대 넣으시면 안 될 겁니다. I'll take it. 가져갈게요. 이거 살게요.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책을 판매하는 곳이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돼요. 남자랑 그 다음에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점 직원과 손님의 관계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하는 곳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웃테이크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는 책을 사는 곳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직원과 손님과의 관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짧은 스크립트고요. 여기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대비해서 꼭 이 내용 요약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찾는 중이었어요. 이제 목적 같은 경우는 과학 보고서 위한 거였죠. 그리고 이 과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주 여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 사전을 요청했더니 이 서점 직원 입장이었던 여자가 추천했던 내용, 이 책은 Into Space라는 책이었고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우주여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리스닝 스크립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신 교재 90쪽 펴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스크립트가 하나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호가 이렇게 등장했네요. 점원이 이렇게 말했어.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I'm looking for a birthday gift for my friend. 친구를 위한 생일 선물 찾고 있어. Look for 이렇게 쓰게 되면 무엇을 찾다라는 게였습니다. look을 보실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기 때문에 전치사 의미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점원과 기호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보고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겠죠. 생일 선물 찾고 있고요. Can you recommend something nice? 뭔가 좋은 걸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을 했었죠. 힘으로 끝나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호치 수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omething nice가 맞고요. 여기 자리에 nice something이라고 쓰게 되면 오히려 어법상 어긋난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겠네요. Sure, how about this phone case? It's great. 그래서 점원이 폰 케이스를 추천을 했어요. Well, what do you lik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뭐가 좋은가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른 엉뚱한 대답 꺼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유는 a cute design. 귀여운 디자인이었고요. And you can put a special message on it. 그 위에다가 이 폰 케이스 위에다가 특별한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대. 그래서 your friend will love it. 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That sounds great. How much is it? 물어볼 때는 how many가 아니라 how much로 답하셔야 되겠죠. 박스 부분 의문사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The case is $10. 폰 케이스는 $10고 it's $2 more. $2 추가입니다. If you want a message. 당신이 메시지를 원한다면 자, if라는 조건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will want라고 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당신이 메시지를 원한다면 $2 추가를 내면 된대요. I'll take one with a message.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는 phone case가 되겠죠. 그래서 phone case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추가로 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여기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이 최종적으로 내일 최종 금액 기호가 지불할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제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검토, 스크립트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명이 등장을 했어요. 기호랑 그다음에 점원 두 명이 등장을 했고 자, 기호 같은 경우는 본인 선물 찾는 게 아니라 친구 생일 선물을 찾는 중이었다. 그래서 점원이한테 추천을 부탁을 했고요. 점원이 추천해준 내용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를 추천해줬었죠. 이유 같은 경우는 이 귀여운 디자인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폰 케이스 위에 메시지를 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그 이유였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 그 다음에 메시지 추가 $2라고 안내를 했고 기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사기로 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2였다라는 게 여기 리스닝 스크립트 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슨 2 끝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필기하신 내용은요, 전부 다 빠짐없이 적으신 다음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께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